이렇게 받아온 애들을 쓰고 있고요. 연걸 좀 닫아줄게요. find by id 해줬기 때문에 이 id로 즉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애예요. 우리가 반환해주는 지금 반환받는 형태가 엔티티 메뉴죠. 저 메뉴 엔티티를 한번 보시면 자, 잊으신 거 아니죠? 기억하셔야 돼요. 엔티티 어노테이션 달고 테이블 어노테이션 달아서 매핑될 테이블 이름 정해줬고요. 메뉴 이름 안쪽에 컬럼 설정과 식별키 설정을 해주는 어떠한 어노테이션들 달아서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뭐 빌더 구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조금 이따 볼 내용이고요. 세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터 사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만들긴 했는데 주석 처리해놨어요. 어쨌든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엔티티를 반환해요. 레포지토리는 엔티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id를 가지고 찾습니다. 지금 메뉴 엔티티의 id는 메뉴 코드죠. 그래서 이 메뉴 코드를 가지고 찾게 되고요. 이 find by id가 반환해주는 것이 옵셔널한 객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all else true 해가지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을 람다식으로 만들게 해준 거예요. 즉 얘를 찾았는데 옵셔널한 게 있으면 그걸 담고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예외를 던지게 하는 겁니다. illegal argument exception 주는 건 없는 메뉴 코드를 줬으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걔를 예외로 던져주는 거고요. 반환해주는 타입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서비스와 레포지토리 간에만 엔티티를 사용하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DTO를 쓴다고 했어요. 즉 이 엔티티 자체가 아니라 DTO를 반환해줘야 합니다. DTO를 반환해주기 위해서는 이 엔티티를 가지고 DTO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번거롭게 뭐 우리가 일일이 메뉴 DTO 객체를 만들고 이 엔티티에서 get에서 가져온 걸로 메뉴 DTO를 세팅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훨씬 편하게 구현해주는 게 바로 이 모델 매퍼예요. 모델 매퍼의 맵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면요. 이 첫 번째 인자로 준 객체의 필드 값을 두 번째 인자의 객체로 바꿔주게 돼요. 첫 번째 인자의 이 객체를 두 번째 인자의 클래스 메타데이터로 그 객체로 바꿔주는 게 모델 매퍼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 특정 메뉴 목록 보기를 눌러보면요. 에러가 발생해요. JPA Entity Manager for Transaction 이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명이 잘못됐죠? 저희 스키마명 저걸로 안 썼었죠? 스키마명을 바꿔주고 올게요. JDBC 테스트로 바꿔주고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바로 연결은 될 건데 혹시 모르니까 재기동을 한번 시켜주고요. 다시 새로 고침해서 조회해보면 이렇게 13번에 해당하는 걸 조회해 옵니다. 여기 콘솔 창에 보시면 조회하는 코드가 만들어져서 찍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 매퍼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바꿔서 반환해주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전달을 받아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본 김에 저희 엔티티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엔티티라고 하는 거 사실 생긴 거는 이렇게 그냥 생겼어요. 우리가 JPA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프로텍티드 상태고 getter 있고 toString 있고 이런 형태고요. 카테고리와 메뉴 모두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내부에 빌더 내용이 좀 더 써있긴 한데 이거는 뒤에서 볼 거고요. 이런 엔티티를 여러분이 프로젝트에서 쓰시고자 할 때 엔티티를 설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테이블에 매핑되는 엔티티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이 정보가 필요한 데서 다 그 엔티티를 쓰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이 개발을 하시면 업무 단위도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문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주문 대상인 메뉴를 보여주는 업무도 있을 거고 주문을 처리하는 뭐 오더라는 업무도 있을 거고 주문하는 회원 정보를 가진 유저 정보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업무 도메인이 나뉠 텐데 여기에서
필요한 테이블과 매핑되는 엔티티들을 각각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유저에 대한 거, 사용자 정보가 보통 많이 쓰여요. 메뉴를 고를 때 뭐 선호 메뉴 이런 걸 따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용자 정보가 있어야 그 사용자의 선호 메뉴를 따로 보여주겠고, 주문을 할 때도 주문에 대해서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저 엔티티가 필요하겠죠. 사용자 정보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저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에 매핑되는 엔티티를 업무단마다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설계를 해서 테이블 하나에 매핑되는 엔티티를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경우는요. 물론 엔티티로 관리해야 될 애는 얘 하나만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편해질 수도 있고 파일 개수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메뉴나 오더나 이런 데서 쓴다라고 할 때 얘랑도 연관 관계를 걸어줄 일이 생길 수 있고 얘랑도 연관 관계를 걸어줄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연관 관계를 전부 다 맵드 바이로 걸어줘야 되니까. 반면에 이렇게 업무별로 설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요. 엔티티의 일단 이름을 전부 다 다르게 할당해줘야 돼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고 파일 개수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 관계가 얘와 관련되는 애에 대해서만 하나씩 생기게 되겠죠. 즉 얘가 조금 가벼워지겠죠. 이 경우에 비해서는. 자, 유의하실 점은 엔티티 이름을 안 정하면 클래스명 따라가기 때문에 패키지가 달라도 같은 엔티티명, 같은 클래스명을 사용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2번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셨을 때는 이 엔티티들 이름을 다 다르게 지어주셔야 해요. 1번이 더 좋냐, 2번이 더 좋냐, 뭐 이거는 여러분이 설계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티티를 설계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우리 방금 보고 온 레포지토리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존까지 JPA에서 레포지토리를 만들 때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메소드를 작성하고 엔티티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서 썼어요. 엔티티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서 persistence context에 대해서 find 하거나 뭐 persist 해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 인터페이스 하나만 상속받는 구조가 됩니다. 얘 자체도 지금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extend 쓰죠. implement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쓰는 구현체였고요. 자, 그래서 얘를 상속할 때는 제네릭스로 대상이 되는 관리하게 될 엔티티 타입과 프라이머리 키 타입의 파라미터를 제네릭스로 넣어준다라고 했고 JPA 레포지토리는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데이터 JPA 이 데이터 JPA죠. 얘가 제공하는 APA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의 상속 구조를 쭉 타고 올라가서 CRUD도 있고 뭐 솔팅 페이징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쭉 봤어요. 이 JPA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긴 한데요. 얘 안쪽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 이렇게 추상 메소드로만 보여지지만 바디가 없는 애로만 보여지지만 얘 구현체를 또 스프링 데이터 JPA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VC 패턴을 배울 때 뒤쪽 모델에서는 서비스 DAO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DAO 대신 레포지토리라는 이름을 썼죠. 그러나 결국 하는 역할은 DAO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실제 DB 연동 처리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기능을 추상화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있었고 아까 반환해주는 것 중에 옵셔널 있었죠. 이쪽으로 타서 들어가서 find by id 보면 옵셔널로 돌려줬는데요. 얘는 그 선택적으로 준다라고 했잖아요. 널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자바 1.8에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추가적인 공부는 뭐 필요에 따라서 더 해보시면 돼요. 옵셔널 개념을 또 집요하게 들어가기에는 좀 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여부를 포함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아서 쓸 때는 이 all else throw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합니다.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는 줄 수가 없고요. 널이 아니면 값을 주고 널인 경우에는 exception을 throw 하게끔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열어본 김에 우리 CRUD 레포지토리를 좀 더 보면요. save라고 해서 저장해 주는 거 있고요. find by id, access by id, find all 이래서 찾아오는 거 있고 뭐 count도 있고 delete도 있어요. 뭐 업데이트는 따로 없죠. 업데이트는 세터를 써서 우리가 엔티티의 내용을 바꿔주면 자동 업데이트가 일어났었잖아요.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건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 이후에도 뭐 세이브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세이브는 인서트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포지토리와 엔티티의 구조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얘네는 또 다시 좀 꺼주고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특정 메뉴 코드를 가지고 메뉴를 조회해 오는 걸 하나 봤어요. 두 번째는 리스트 조회하는 걸 하나 볼 건데요. 자, 앞쪽에 메인에서 두 번째 메뉴의 리스트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자, 상위 요청이 메뉴이고 그 다음 요청이 리스트인 매핑 여기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선 페이징 안 쓰는 것부터 하나를 볼게요. 얘부터 하나를 볼게요. 메뉴 서비스의 find 메뉴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요. 메뉴 리스트를 반환받습니다. 메뉴 DTO의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받게 되고요. 얘를 모델의 add attribute에서 추가해가지고 메뉴의 리스트라는 페이지로 돌려줘요. 메뉴의 리스트라는 페이지는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메뉴를 쭉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밑에 페이징을 넣어놨는데 저거는 바로 이어서 다음 걸로 보고 일단 메뉴 받아오는 걸 볼게요. 메뉴 서비스 쪽에서 이제 메뉴 컨트롤러에서 메뉴 서비스를 호출할 거니까 이 find 메뉴 리스트라고 하는 걸 호출하도록 해놨죠. 여기에서 얘를 호출하게 해놨으니까요. 얘를 타보시면 메뉴 레포지토리에 find all 해주고 있어요. 메뉴 레포지토리를 보시면 저 find all도 여기 별도로 없어요. 왜냐? JP 레포지토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가 가진 걸 쓰는 겁니다. find all을 넣어주고 얘한테 안쪽에 괄호로 sort by 메뉴 코드 descending이라고 걸어줬죠. 정렬 조건을 하나 넘겨준 거예요. 보시면 저 find all이라고 하는 애는 sorting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담아올 때 메뉴 코드를 기준으로 디센딩이니까 내림차순이죠. 메뉴 코드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가지고 와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환해주는 애는 저희가 스트림, 람다식으로 스트림을 또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보시면 메뉴 리스트 점 스트림에서 일단 스트림화를 시켜줬고요. 스트림화 시켰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무언가 적용하는 맵이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맵 메서드를 사용해서 메뉴를 하나씩 꺼낸 거에 대해 모델 매퍼를 적용해줬어요. 모델 매퍼 적용하는 건 우리가 위에서 배웠죠? 모델 매퍼의 맵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꺼내온 메뉴 엔티티를 DTO로 바꾸게 해줬어요. 우리가 받아온 레포지토리로부터 받은 건 엔티티 형태이기 때문에 DTO로 바꿔주게 됩니다. 메뉴 DTO.class를 써서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뀐 애들이 여전히 스트림 형태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콜렉트 메소드 써서 리스트로 바꾼 걸로 반환합니다. 옆에 라벨이 하나씩 달려있죠? 점 스트림 해준 것까지는 메뉴라고 하는 제네릭을 갖는 스트림 형태였어요. 왜냐면 메뉴 리스트가 메뉴 제네릭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맵을 통해 처리를 해주고 났더니 메뉴 DTO로 바뀌어서 메뉴 DTO 제네릭을 갖는 스트림이 된 거 라벨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얘가 동작하는 것도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뉴 전체 목록 보기를 선택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에러의 원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페이지를 찾을 수 없대요. 즉 우리가 이 페이지에 아까 제가 잠깐 무시하시라고 했었던 이 페이징에서 오류가 난 건데요. 이 페이징 부분을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안 날 거예요. 다시 봤을 때 아래쪽에
이건 아까 오류 난 내용이고요. 실행 됐는데 전체를 조회해오는 쿼리가 찍히는데 우리가 솔팅 방식을 메뉴 코드의 디센딩으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메뉴 코드를 DESC에서 조회해온다는 쿼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메뉴 코드 기준으로 디센딩 해준 내용으로 찍히고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도 잘 받아오고 얘는 DTO로 현재 받아온 거죠. 저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체 조회를 할 때는 보통 페이징 버튼이라는 게 들어가요. 페이지를 나눠줄 수 있는 애가 들어가고요. 이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사용하는 JPA 레포지토리는 그러한 리스트에 대해서 페이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죠. 왜냐? 인터페이스 이름부터가 페이징 앤 소팅 레포지토리를 상속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컨트롤러 쪽 코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 노 페이징으로 주석해줬던 애는 다시 돌려놓고요. 윗 페이징 쪽 코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페이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매개 변수로 선언해 놓은 게 있어요. 페이저블 디폴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페이저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이 페이저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페이징에 사용하게 될 객체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인지 저 객체에 어떤 값이 담겨서 오는지 한번 먼저 보기 위해 로그로 출력하게 해놨어요. SLF4j 어노테이션 달아놨기 때문에 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과 비슷한 듯 달라요. 시스템 아웃과. 자, 그래서 페이저블이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로그로 찍어 놓고요. 메뉴 서비스에 find 메뉴 리스트 해서 페이저블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메뉴 리스트에 뭔가를 쭉 뽑아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보고 서비스로 이동해 보시면 find 메뉴 리스트는 페이저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받고요. 페이지 리퀘스트라고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객체의 오브, 즉 페이지 리퀘스트 객체를 만드는 거죠. 페이지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페이저블에다가 엎어 씌우게 되는데 페이저블의 get 페이지 넘버가 0보다 작거나 같니?를 체크해서 참이면 0, 아니면 페이저블.get 페이지 넘버 -1을 해주고요. 페이지블.get 페이지 사이즈 해준 것과 소팅 방식이 또 들어갔죠. 소팅 방식을 넣어서 페이저블이라는 객체를 엎어 씌워준 다음에 그 페이저블 객체를 넣어서 find로 호출해요. 우리 아까 봤던 find all은 소팅 방식만 들어가는 리스트 페이징 앤 소팅 레포지토리에 있던 거고 이번에는 페이저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는 find all 메소드를 호출해 줬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건 메뉴 리스트 해가지고 얘가 보시면 이제는 리스트가 아니라 페이지라고 하는 객체로 반환받죠. 페이지 객체로 반환받는데 얘도 엔티티를 다루기 때문에 엔티티가 아니라 DTO로 변환되게끔 이렇게 써준 거고요. 페이지라고 하는 애 객체 자체가 맵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스트림화 시켜주지 않아도 됐어요. 얘한테서 하나씩 꺼내온 걸로 모델 매퍼로 DTO로 바꿔서 다시 얘를 구성해서 반환해주고요. 반환 타입 역시 페이지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반환받은 애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쭉 출력해 본 다음에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는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커먼 쪽에 만들어준 애예요. 페이지네이션은 페이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징 버튼을 반환하게 되는 getPaging 버튼 info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페이징 버튼들이 만들어가지고 페이징 버튼 객체로 반환해요. 현재 페이지와 우리가 페이징 버튼에서 보여줄 시작할 페이지 번호와 끝나는 페이지 번호를 알려줘야 페이징 화면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안쪽에 넣어준 내용은 보시면요. page.getNumber 플러스 1 해서 current 페이지를 받고 디폴트 버튼 카운트를 10으로 줬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하단에 페이징에 들어갈 버튼 개수를 10개로 잡아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떠한 수식, 이거는 그냥 계산해주는 수식이에요. 이걸 통해 스타트 페이지를 잡고
스타트 페이지에 디폴트 버튼 카운트 -1 해주면 보여주고 싶은 거에 -1까지 엔드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엔드 페이지와 getTotal pages라고 해서 그려질 전체 페이지를 계산해가지고 엔드 페이지를 좀 조정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징 버튼을 만들어주고요. 페이징 버튼은 그냥 D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페이지,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 페이지네이션이 이런 페이징 버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컨트롤러에서 여기에서는 페이지네이션의 getPaging 버튼 인포 해서 페이징 버튼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 결과로 받은 메뉴 리스트와 페이징 버튼을 함께 모델의 add attribute에서 화면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화면에 다시 보기에 앞서서 우리 여기 출력되는 것들을 토대로 좀 봐야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페이지네이션에서 나왔던 get number 이런 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콘솔은 잠깐 클리어 시켜놓고 메뉴 전체 목록 보기를 다시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쿼리는 당연히 이렇게 찍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오더 바이가 들어간 것까지는 아까랑 똑같은데 리미트가 들어갔어요. SQL에서 리미트 들어가는 건 우리 보통 페이징을 위해서 어디서 얼마만큼을 자르게 되는 게 리미트였죠. 걔가 같이 동작을 했고 그러면서 카운트 쿼리도 하나 돌았어요. 테이블 메뉴에서 메뉴 코드의 개수를 셌으니까 즉 전체 로우 수를 가져온 거죠. 그 두 개의 쿼리가 실행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출력된 로그를 볼 건데 얘가 동작하기 전에 컨트롤러에서 먼저 찍어준 내용이 있잖아요. 얘부터 먼저 볼게요. 페이저블로 찍어준 거. 이쪽에 이렇게 출력이 됐거든요. 메뉴 컨트롤러에서 출력해주고 있는 내용. 보시면 이 페이저블은 페이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러면서 넘버가 0이고 사이즈가 10이고 소트가 unsorted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요청을 보낸 거기 때문에 넘버가 0이고 사이즈 10, 소트 unsorted라고 기본값으로 넣어줘서 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서비스 호출했으니까 쿼리 동작을 했겠죠. 서비스가 레포지토리 호출하게 되면서 동작을 하고 뒤에 뽑아준 내용을 볼게요. 반환받은 페이지 객체에 있는 걸 하나씩 로그에 찍게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조회한 내용 목록이라고 해서 메뉴 리스트에 get 컨텐트 해줬어요. 즉 페이지 객체로 받았지만 조회한 내용 자체를 좀 써야 되잖아요. get 컨텐트 하면 조회해온 목록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get total pages 해줬어요. 우리 위에서 카운트를 셌잖아요. 카운트를 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총 페이지 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카운트로 센 거는 총 메뉴 수에 해당하는 get total elements를 한 게 총 개수고 페이지 수는 어떻게 나오냐? 페이지 수. 자, 우리가 위에서 아까 넘겨줄 때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것도 있었고 서비스 쪽에 보시면 페이저블의 get page size 해서 넘겨준 게 있죠. 이걸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즉, 한 페이지에 보여질 목록을 10개로 맞춰준 거예요. 한 페이지에 보여질 요소를 10개로 맞춰줬기 때문에 그럼 총 페이지 수는 총 엘레먼트 수를 그 최대로 보여질 개수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27개 보여주려면 3페이지여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토탈 페이지 수가 정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메뉴 리스트의 get 사이즈에서 이 페이지에, 즉 우리가 지금 조회해온 페이지에 표시될 개수인데 총 27개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 페이지 중 현재 인덱스에 해당하는 get 넘버가 0이죠. 인덱스이기 있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하지만 얘는 1페이지, 첫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니까 보여질 요소는 10개, 보여질 요소를 나타내는 건 get size라고 하고요. 해당 페이지의 실제 요소 개수도 10개죠. 왜냐? 우리가 이 페이징 정보를 가지고 10개를 잘라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첫 페이지 여부, 마지막 페이지 여부도 is first, is las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페이지이기 때문에 첫 페이지죠. 그리고 get sort에서 소팅 방식도 볼 수 있는데요. 소팅 방식이 원래 unsorted였는데 우리가 서비스에서 sort by 메뉴 코드 descending을 설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sort 방식도 정해져서
메뉴 코드의 DESC 방식으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밑에 버튼이 생겼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고요. 1, 2 옮기는 것도 되고요. 맨 앞, 맨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돼요. 그리고 저런 페이징 이동이 있을 때마다 요청이 넘어가게 되어서 이렇게 쭉 계속 받아오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